2021 월동 준비 프로젝트 당신의 방광 전립선은 안녕하십니까? 네, 잘 몰라서 혹은 말하기 민망해서 그동안 소홀했던 방광 전립선 질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과민성 방광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화장실 드나드는 횟수가 적지 않은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망설여지는 분들 계시죠? 자, 과민성 방광, 겨울엔 왜 더 심해지는 걸까요? 방광 건강 미리미리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자, 과민성 방광으로 이번 겨울은 또 어떻게 보내나 고민이신 분들 오늘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 나눌 최경화 차의과대학교 분당 차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 YTN 라디오 오셨는데 네. 좀 어떠세요? 떨리십니까? 예, 좀 떨리네요. 예, 뭐 하실 말씀이 서두에 좀 있으시다고. 네. 예. 이제 오늘은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좀 쉽게 풀이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소변을 자주 보는 과민성 방광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민성 방광, 요실금, 그리고 방광염이라든지 이러한 비뇨기 질환이 생겨도 지금 현재는 아쉽게도 여성 환자분들께서 비뇨의학과를 전문적으로 찾지 못하시고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보시는 경우가 좀 있으세요. 그렇군요. 네. 예. 근데 하지만 이런 여성과 남성의 비뇨기 질환을 전문적으로 책임지는 곳은 비뇨의학과이기 때문에 오늘 질문 시간에는 이제 여성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또 이런 전문 진료가 중요한 이유는 방광 진료는 표면으로 나타난 그러한 증상은 같더라도 실제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예. 이 때문에 자칫 잘못된 치료를 받고 뒤늦게 비뇨의학과를 찾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대한비뇨의학회에서는 방광과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망설이지 말고 비뇨의학과 진료를 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제 주위에서도 보면 좀 여성 환자분들이 이 비뇨의학과를 찾기보다는 산부인과로 좀 많이 가시던데. 예, 그러시죠. 그러면 뭐 안 된다고 해야 될까요?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증상이 여러 가지이긴 하고 그리고 같은 증상이더라도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서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기는 할 텐데 우선 배뇨는 비뇨의학과. 네, 마찬가지로 요실금이나 그 외에 전립선 비대증 이런 것도 전문 치료를 하게 되는 비뇨의학과를 찾으셔야 됩니다. 예,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들어오시자마자 아나운서인 줄 알았다고.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겨울이 되면 자주 화장실에 더 가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방광의 활동량도 날씨와 좀 연관이 있습니까? 네. 왜냐면 이 추운 겨울에는 소변을 조금 더 자주 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평상시에 방광에 소변이 차면 방광 근육이 팽창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팽창을 느끼고 소변이 마렵다고 느끼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밖에도 또 온도에 반응하는 그런 감각도 있기 때문에 이 겨울철 추위에 노출되면 소변이 자꾸 마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저 혹시 최영진 아나운서님께서는 그 수영장 가셨을 때 화장실 자주 가거나 그러신 적은 없으세요? 저 순간적으로 지금 수영장에서 소변 본 적 있냐고 그 물 안에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줄 알고 놀랐는데. 있으신가 보네요. 아니요, 그건 없고. 이상하게 저 수영장 가면 자꾸 화장실 가고 싶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지금 바로 같은 이유이세요. 그러니까 낮은 온도, 수영장 물은 바깥 기온보다 좀 더 차기 때문에 방광이 찬물에 노출이 되게 되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겨울과 같은 상황이 생기게 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옷을 따뜻하게 입다든지 아니면은 핫팩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되시면 겨울철에 조금 더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저 같은 경우가 오늘 주제에 이게 좀 딱 맞아요. 이런 말씀드리면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제가 부끄러우실 게 뭐. 네. 화장실을 굉장히 자주 가거든요. 네. 근데 겨울철에 굉장히 심한데 네네. 핫팩이나 이런 게 도움이 되는군요. 그리고 이제 외투를 입으실 때에도 되도록이면 하체까지 가리는 그런 외투를 좀 입으시면은 좀 나으실 거고요.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살펴볼 질환 과민성 방광인데요.
드라마나 영화 속 장면에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종종 등장하지 않습니까? 신경을 쓰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급하게 화장실에 가야 할 상황이 생기는 분들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데 과민성 네. 방광도 좀 그런 질환입니까?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진료를 하게 되면 과민성 방광 환자가 예. 마찬가지로 이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동반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이게 신경을 쓴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하면은 그 증상이 악화되는 것도 동일한데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정상 배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루에 5번에서 7번 정도 낮 동안에 그렇게 보시는 게 정상인데 아, 그게 정상이에요? 예. 예. 제가 많이 가네. 예. 그 과민성 방광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8회 이상 소변을 보시거나 예. 소변이 마려우신데 잘 참지 못하신다든지 아니면 이게 너무 극심하여서 혹시나 소변 실수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음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요, 밤중에 깨어서 소변을 보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젊은 성인에서 보통 10에서 20% 정도 그리고 60세 넘어가면서부터는 30에서 40%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흔하고 주위에서 잘 볼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 이외에 과민성 방광으로 의심해 볼 증상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소변을 보는 야간요 그리고 급하게 소변이 마려운 절박요 예.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증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환자분이 어떻게 병원을 찾으시냐면요. 어렸을 때 굉장히 소변을 자주 보고 예민했었는데 예. 요즘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다 보니 너무 자주 간다. 몸이 피곤하면 자주 간다.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예.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증상 중에서 소변을 보고 또 보고 싶어요. 돌아서면 소변이 보고 싶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물만 마셔도 또는 물에 손만 닿아도 소변 보고 싶은 느낌이 든다. 이러한 증상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 아니 이게 시민성 질환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일부 예. 그쪽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증상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방광과 신경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긴 하는데 예. 이 신경이라는 것은 중추신경에서부터 쭉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하. 스트레스라든지 스트레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분비가 되는 호르몬 이런 예. 것들의 영향을 조금 더 받으실 수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진단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대증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거는 좀 어떤 겁니까? 전립선 비대증은 예. 전립선이 이제 남성 호르몬이 이제 나이가 들고 남성 호르몬이 줄어듦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그 사이즈가 커지게 되는 것인데요. 예. 그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요도, 남성 요도는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그 주변을 도너츠처럼 둘러싸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점점 커지게 되면 바깥쪽으로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요도의 내부, 내경을 점차적으로 누르게 되기 때문에 아하.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잔뇨가 남게 되면 정해져 있는 방광의 용적을 정상적으로 다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것에 의한 빈뇨가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요실금도 과민성 방광의 하나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이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예. 그 요실금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네. 예. 요실금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소변을 셀 때 그것을 요실금이라고 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소변이 셀 때. 그런데 이제 요실금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웃거나 재채기하거나 운동을 할 때 배에 힘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소변이 새는 복압성 요실금이 그래요.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급할 때 참지 못하고 심지어는 화장실 바로 앞에서 실수를 하게 되는 예. 급박성, 절박성 요실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가 합해진 혼합성 요실금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경학적인 문제 등으로 소변이 넘쳐서 차다 못해 넘쳐서 새게 되는 범람성 요실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예. 이 중에서 지금 과민성 방광 증상이 심화되게 되면 두 번째인 절박성, 급박성 요실금, 참지 못하고 자주 보게 되시는 예. 그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런 과민성 방광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방광과 이를 관장하는 신경의 조화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게 되시고요. 예. 말씀드린 이 두 번째 급할 때 참지 못하는 절박성, 급박성 요실금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배뇨 질환이 과민성 방광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뇨의학과 진료를 보셔야 하는 건데요. 이제 과민성 방광에서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예. 그리고 또 야간뇨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은 다른 배뇨 질환에서 아주 쉽게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제 만성 방광염, 그리고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또는 최근에 많이 진단이 되고 있는 통증을 동반한 간질성 방광, 그리고 또한 방광암에서도 저희가 방광 자극에 의해서 빈뇨,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을 감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비뇨의학 가족 검사를 진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과 치료가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 배뇨 증상이 있으시면 비뇨의학과 전문 진료를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셔야지 혹시나 중요한 질환에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방송 듣는 분들은 좀 확실히 좀 기억하셔야 될 게 네. 앞으로 방광 배뇨장애 증상이 있으면 꼭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네. 좀 상의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배뇨 증상엔 비뇨의학과, 예. 또 이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비뇨의학과. 오늘 방송 들으시고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꼭 좀 기억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 문자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중간중간 좀 상담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7025번님 한번 요기를 느끼면 화장실 가는 잠깐 동안에도 참을 수 없이 급해지는데 이것도 과민성 방광일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과민성 방광 증상이시네요. 아까 예. 말씀드린 급박성 요실금이 또 동반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어허. 이 경우에 이제 진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으시고요. 예. 자, 4472번님 노인 요실금이랑 과민성 방광이랑 관련이 있습니까? 여성 요실금도 비뇨 의학과에 가야 하는 건가요? 라고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노인 요실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예. 두 가지가 겹쳐진 혼합성일 가능성이 많으십니다. 어허. 예전에는 보통 자연분만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 첫 번째 말씀드렸던 복압성 요실금과 급하게 새는 급박성, 절박성 요실금이 동반되어 있으실 가능성이 있으신데요. 예. 이것의 두 가지 치료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비뇨의학과에 꼭 방문을 하셔서 각각의 어느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0830번님 유치원 아이가 잔뇨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화장실에 너무 자주 가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 경우에야말로 이제 소아일 경우에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비뇨의학과 진료를 보실 것을 권유를 드리는데요. 예. 이제 이 과민성 방광 증상도 소아에서 어른들과 마찬가지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이제 방광 중추신경이 제대로 이제 성숙하지 못해서 아직 미숙한 상태에서 그 소변을 억제하는 배뇨를 억제하는 그 억제 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예. 이제 아이가 크게 되고 성숙하게 되면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이것 때문에 친구들과 이제 같이 그 친구들과 이제 또래 놀이를 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피하거나 예. 아니면은 이제 창피하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정서적으로 또 문제가 그렇습니다.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우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좀 증상이 생기면 모든 병이 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빨리 가서 좀 진료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그러면요, 과민성 방광은 어떻게 치료합니까? 네. 이제 과민성 방광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부분은 이제 약물 치료와 이제 방광 훈련 같은 것이 필요한데요. 예. 우선 최종 진단이 되게 되면 첫 번째는 수분 섭취를 적절히 하시고 예. 그다음에 이것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알코올, 카페인, 탄산음료 그리고 방광을 자극시키는 매운 음식 등을 예. 삼가도록 생활 습관을 교정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이제 금연이라든지 체중 조절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트레스 조절을 좀 하셔야 되고요. 예. 충분한 수면을 취해서 평소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와 함께 행동 치료를 같이 시행하게 되는데요. 예. 이제 적절한 시점에서 소변을 조금 참으면서 방광의 전체 참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방광 훈련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배뇨일치와 비뇨의학과적 검사를 진행을 하시고 어떠한 환자에 한해서 진행을 하게 되시는데요. 예. 그 이유는 아까와 같이 전립선 비대증과 동반된 과민성 방광 환자의 경우에는 항상 잔뇨가 남는 경우가 되실 수 예.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소변을 참게 되면 오히려 질병을 악화시키는 그러한 상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예. 자, 7479번님께서는 교수님 목소리 배우 이영애 씨와 비슷하다고. 감사합니다. 극찬들이 연이어 나오네요. 저희 전공의들이 이제 이 얘기 들으면 웃겠는데요. 과민성 방광 있으신 분들 화장실에 좀 자주 가신다 뭐 계속 네. 말씀드리고 있는데 겨울에 더 곤혹스러울 것 같긴 하거든요. 혹시 그 과민성 방광 앓고 계신 분들 좀 운동해서 땀으로 이렇게 배출하는 거 이런 방법은 좋지 않습니까? 이제 땀으로 배출한다. 물론 이것이 이제 땀으로 배출하게 되면 예. 소변으로 나오는 양이 줄어들고 농축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제 그런 효과보다는 운동을 하게 됨으로써 특히 이제 골반 그리고 하체 운동을 하시게 되면 이제 방광 쪽으로 가는 혈류가 조금 더 개선이 되실 수 있고요. 그래요? 예. 네. 또 하나는 골반 적은 운동이라고 그래서 예. 이 방광을 받치고 있는 근육의 운동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케겔 운동. 이라든지 아니면 누워서 이제 등으로 손을 짚고 누워서 허리 들기 예. 이러한 것들이 골반 적응을 강화시켜주는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4306번님 그 5살 아들이 자주 자면서 소변을 봅니다. 이것도 야간요 증상인가요?라고 하셨는데 야간요 저희가 코너 시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케겔 운동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보여주실 수가? 이거는 보여드리기가 보일 수가 없는 운동이긴 하세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항문 근육 그리고 그 앞에 관략근 근육을 조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예. 소변을 보다가 가끔 이렇게 끊거나 그렇게 되시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예. 그것처럼 중간에 끊는 연습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 하지만 실제 소변을 볼 때 끊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것은 배뇨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때 어떠한 근육을 사용을 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TV를 본다든지 이럴 때 일정 시간을 두고 10분이나 15분 정도 예. 내가 운동을 골반 근육 운동을 하기 위해서 TV를 본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TV를 보면서 조금씩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우리 애청자분들도 케겔 운동 좀 함께 들으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거나 영양제 먹는다거나 여러 방법 사용하는데 네. 방광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혹시 네. 좀 방광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이나 방법들이 있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 대한배뇨장애 요실금학회에서는 이 방광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예. 생활 습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쉽게 지키실 수 있는 것으로는 첫째,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예. 자신에 맞는 체중을 유지한다. 둘째, 카페인 섭취량을 줄이고 흡연 및 알코올 섭취를 삼간다. 예.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아메리카노 하나씩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카페인에 굉장히 더 예민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접니다. 그러세요?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먹으면요. 곧장 반응이 오시는군요. 자주 가요, 너무.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꼭 이렇게 각성작용을 위해서 마시는 게 꼭 필요하지 않으시면은 줄이도록 말씀을 예.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카페인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물질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마치 과민성 방광을 유발을 하게 되는 약물을 매일 드시고 계시는 거는 마찬가지죠. 예. 그러면 그걸 드시면서 굳이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죠. 어허. 또 약을 드시면 안 되니까 예. 우선 드시지 말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적절한 수분 및 섬유질을 섭취하여 변비를 예방한다. 예. 이 변비가 있게 될 경우에는 저희 방광 기능에 장애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까 말씀드린 골반 근육 체조로 방광 및 골반 기능을 강화를 시키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배뇨와 관련된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조기에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하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배뇨와 관련된 증상이
좀 발생을 하면 서둘러서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치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507번님 7살 손주가 야뇨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보기 안쓰럽습니다. 이런 경우도 병원 가서 전문의 좀 만나봐야 할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한 번쯤 만나보시는 게 필요하세요. 근데 예. 일단 7살이라고 하셨는데요.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방광 그 신경이 아직 다 성숙하지 않아서 그러실 수가 있고 차차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밤에 이렇게 깨서 소변을 보거나 이렇게 적시게 될 경우에는 아이의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그렇습니다. 되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들도 있고 또 다른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예. 또 배뇨일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봐서 특별히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 꼭 비뇨기과 전문의를 방문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0266번님 자전거 많이 오래 타면 방광염과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하셨네요. 네. 혹시 이게 남성 환자분이신지 여성 환자분이신지도 궁금하긴 한데요. 예. 일단은 자전거를 타게 되면 혹시나 이제 요도염이라든지 전립선염 같은 거에는 좋지 않게 작용을 하게 되고요. 예. 그 하부 요도와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요도와 지난번 이제 방광염 시간에 말씀하셨겠지만 요도와 그 바로 뒤쪽에 있는 여성 생식기 그리고 항문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균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게 될 경우에 조금 더 위험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예. 모든 환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하. 재발성 환자들에서 주로 그러실 것 같긴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방광 배뇨장애 증상이 있으면 꼭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한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경화 차의과대학교 분당 차병원 비뇨의학과 교수와 함께했고요. 2021 월동준비 프로젝트 당신의 방광과 전립선은 안녕하십니까는 대한비뇨의학회와 함께합니다. 비켜라